자, 이재용이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수 쳐야 될까요, 말까요? 좀 부족합니다. 아, 네, 좀 부족하지, 아쉽네요. 좀 부족하지. 누구는 징역 4년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최종 판결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이 실제 법정 구속되는 실질 징역형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게 2년 6개월은 그러니까 개월 수로 치면은 30개월이고 지금 이미 12개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18개월 중에 한 6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오면 아니죠. 정확하게는 한 8개월, 9개월 정도만 더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8, 9개월만 모범수로서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면 이제 한 초가을쯤, 늦여름쯤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한 거죠. 예. 이 판사가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뭐 준법 감시인가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이걸 그냥 풀어주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고 왜냐하면 죄가 너무 크거든. 또 최근에 박근혜 확정 판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묘수를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딱 야수님이 계산한 딱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법원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론 개혁이 뭐 심각하다 하는데 언론 개혁은 진짜 냉정하게 따졌을 때 입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시민운동을 통해서 언론을 압박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입법기관에서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가진 건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돼요. 대법관 숫자를 뭐 확실하게 늘리든지 안 그러면은 그 어떤 판결 제도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그 배심원 제도처럼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STX 회장 분식회계 규모가 2조 3천억인데 무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재용은 왜 또 유죄가 나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개판이야 개판. 이재용이 유죄면은 그 회장도 유죄해야지. 왜 이것만 유죄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을 뭐 옹호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법원이 글자 그대로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진짜 개판이에요. 왜 본래 잠깐만요.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정유라 승마 지원 77억 9,735만 원. 약속한 금액은 213억 원이었고요. 등 433억 원, 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고 다음에 지금 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이 86억 요건데 뇌물 86억은 징역 2년 6개월이고 동양대 표창장은 징역 4년이고 아까 그거랑 또 STX랑 연결시켜보면 무슨 판결이 이런 개족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들쑥날쑥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이렇게 법을 모르는 무지랭이여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형법이 만들어진 게 1948년입니까? 그때 이제 다 제정이 됐잖아요. 그 당시는 그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60살 되는 해에 그 환갑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에 누가 환갑잔치 합니까? 환갑잔치 하면 욕먹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징역들이 그 60세를 기준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형법이 120세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뇌물에 대해서도 뭐 무슨 뭐 50억이 넘어가면은 최소 5년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뇌물이든 횡령이든 경제사범은 1억당 1년을 치는 거예요. 1억당 1년을 책임지고 그냥 그 실형을 무조건 사는 걸로 뭐 집행유예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사범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뇌물이 됐든 어떤 횡령이 됐든 사기가 됐든 무조건 밝혀진 범죄 금액에 1억당 1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사기쳤다. 그러면 100년 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형법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형법에는 무조건 5년 이상을 때리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
법 말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새로운 다른 매뉴얼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뭐 감형해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어가지고 법률과 다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이 모든 국민들이 법전 딱 보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체계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저 판사한테 가면은 무죄고 저 판사한테 가면 유죄고 이 판사한테 가면은 괘씸죄까지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전 무죄죠. 버스에서 동전을 훔쳐도 3년씩 때리는 나라에서 대기업 회장이면 사실은 재판부에서는 우리 모두의 예상처럼 안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판사들의 속성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그나마 우리 같은 대한 언론들이 열심히 서동요를 읊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나마 눈치를 본 거다. 특히나 이제 뉴스공장을 필두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뉴스공장을 갈아치우고 싶어 하죠. TBS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재용은 이번에 집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풀려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국민의 관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제 눈치를 본 거 서동요를 부른 거는 사실 맞는데 좀 판결문을 봐야겠는데요. 지금 아까 방금 봐가지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파기환송을 시켰던 것이 말 3마리 값에 대한 부분은 뇌물로 봐야 된다고 해서 86억을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법은 아닙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기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용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죠. 그리고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갔다가 이 집행유예 4년 이게 올라갔다가 깨지고 다시 내려와서 똑같이 2년 6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뇌물 액수가 달라졌는데 분명히 플러스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형량이 나오면서 집행유예만 딱 털어줬어요. 집행유예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징역 금고 3년 이하, 그다음 벌금 치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년 이하의 미만에 걸려 있는데 집유는 털어주고 그다음에 형량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도대체 무슨 기술을 들어간 건지 판결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치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처럼 목청을 높이는 양상이다. 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수준을 부인하는 자기 모순의 모양새인가. 이게 집행유예가 안 나올 걸 알고 한 얘기인가. 네. 이게요. 86억 뇌물을 주고 60억 갖고 있던 재산을 지금 현재 8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재용이 박근혜나 최순실한테 뇌물을 준 이유예요. 이유. 얻는 이익이 8조야. 8조 지금. 네. 86억 주고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는데 그것도 정영식이 기억들 하십시오. 영원히 남을 유명한 개판 정영식이가 풀어줬잖아요. 예. 그러면 대법원에서 1심이 맞았다고 파기환송한 거예요. 그럼 재판을 다시 하면은 최소 5년 그대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주고 살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깎아주려고는 했으나 워낙 여론의 그 비난이 빗발치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고 그냥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언론들은 재벌이 이 법을 피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던데 요거는 교묘하게 비틀면서 이재용을 살려준 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님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야, 짓겠습니다. 86억 들여서 8조 재산 만들 수 있을 정도면은 이건 대단한 기술인 거죠. 들어가다 나올만 하죠. 그러니까 5년으로 올리면 결국 집유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집유만 터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그런 형량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승마 지원과 관련돼서 이 이재용이 진짜로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최순실의 그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뇌물을 증례했던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삼성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삼성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을 정도의 거의 뭐 우리나라 국정원 정도의 정보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애들인데 과연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그렇게 허망하게 끌려들어 다녔을까? 아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재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하나 마지막 기대해 보는 거는 대법원 전압 판결의 취지에 반하면 이번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결문 나오면 좀 보려고요. 제3구 뭐 얘기가 있기도 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을 9년 했으니까 예. 너무 많이 깎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타이밍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형 집행정지 노리고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건 진짜 그 유전 무죄 이런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야, 진짜 너무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1년 그 수용 생활 할 때도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하거든요. 주변 동료 수감자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맛있는 거 쏘기도 하고 오래 막 계시죠. 인사도 잘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한 9개월, 8개월 정도만 지내고 나면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실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성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똑바로 내는 걸로. 그 최근에 무슨 뭐 재계라고 하는 곳에서 이재용 선처해달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는 사람들은 삼성 주식 샀어요 지금. 판결 나자마자 다음날 삼성 폭등할 거라고. 아 그러니까 삼성 훌륭한 기업 맞고요. 예. 이재용만 없으면 잘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삼성의 최대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이재용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은 살리되 이재용은 지은 죄만큼 벌 받아라인데 어쨌건 뭐 마음속으로 법정 구속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낫다. 만약에 약간 안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걸 재판부가 노린 거라니까. 그렇지. 나 당한 거야? 정경심 교수 4년 했을 때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이재용 집요했으면은 우리 코로나 상관없이 광화문 나갔다고. 아, 거기까지 계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열받는 건 이명박이 아직도 서울대학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씨발놈 진짜. 뭐야? 아니 그러면 이재용은 안 나가겠냐고. 똑같이 나가고 싶겠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언론에 안 뛰기만 하면 되잖아. 이재용 덕방 쓸 거예요. 거기 약 호텔 같은 정도로. 그렇겠죠. 이게 문제야 이게. 이재용을 그냥 동부구치소에 집어넣고요. 한 10명씩 쓰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의 서민 체험이 나중에 삼성을 발전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생충이요? 서민 체험이요? 서민 체험. 아, 서민.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다구리도 좀 당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담배를 어떻게 피우는지 이런 거 딱 보고 배우면서 서민은 삶에 힘들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덕방 쓰고 거기서 호텔 생활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공정성 이런 데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뭐 조민 씨가 저기 의사 시험 합격하면 공정성 이야기가 왜 나와? 다 똑같은 짓을 했으면서 미친놈들 진짜. 아무튼 진짜 어쨌든 법이요. 내가 최근에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법이 이렇게 막 불공정하다는 거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이 뭐야. 희대의 판결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제 2편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이재용이 지금 그나마 징역 2년 6개월 나온 게 여론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 건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2심 판사가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판결을 못 내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